분노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강력한 불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불꽃을 분노라고 합니다. 빠르게 번지는 들불처럼 강렬하고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이 불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져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섬세한 양초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양초는 내면의 평화, 행복, 평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는 부드럽고 차분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발타자르의 분노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파괴적인 분노의 불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면의 섬세한 촛불을 보호하라는 알림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나간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뒤에 재만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분노의 맹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할까요? 분노가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면 고통과 후회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관계를 손상시키며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성과 이해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타자르는 우리에게 내면의 불꽃을 인식하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불의에 맞서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자양분으로 사용되는 통제된 불처럼 분노도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발타자르는 용서와 공감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끝없는 부정의 악순환을 부채질할 뿐입니다. 분노를 놓아줌으로써 숨막히는 소나기에서 벗어나 연민과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발타자르는 분노와 파멸의 길보다 평화와 화합의 길을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분노의 불꽃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빛을 보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빛을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 얼간이다. 경계도 규칙도 잘못에 대한 결과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의에 직면할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친절이 잔인함에 가려지는 혼란스럽고 불의한 곳이 될 것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바보다라는 발타자르의 말은 불의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정말 잘못되었을 때를 인식하고 적절한 분노로 대응하도록 하는 행동 강령입니다. 이 맥락에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고 우리를 뼛속까지 뒤흔드는 천둥 같은 분노의 포효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목격할 때, 누군가가 학대를 받거나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불을 지피게 합니다. 이 불길은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입장을 취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발타자르가 사용한 바보라는 단어는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침묵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범죄자들이 저지되지 않는 해로운 행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불의의 영속화에 연루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억압의 무게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문제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분노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이 통제되지 않거나 파괴적인 분노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힘으로 바꾸도록 격려합니다. 분노는 정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이성과 공감에 의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옹호자가 됩니다. 우리는 무성한 자의 목소리가 되고 약한 자의 옹호자가 되며 공정함을 옹호하는 챔피언이 됩니다. 우리의 분노는 더 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결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발타자르의 메시지는 분노를 피하지 말고 의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차이를 만들고 불의에 맞서고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분노가 정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회를 위한 희망의 대리인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 남의 이야기를 할 거면 미덕이나 선행을 말하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험담이나 부정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유해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들의 결점, 실수 또는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타자르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미덕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고귀한 존재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절, 관대함, 연민 및 용기를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타심, 성실성, 정직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선을 전파하도록 격려합니다.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발타자르 메시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취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작은 친절이든 자선 활동에 대한 중대한 기여이든 우리의 관심과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미덕과 선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십과 부정을 초월하는 정서적 연결을 만듭니다. 우리는 공감, 연민, 영감의 힘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너그러운 행동을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게 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방식은 그들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덕과 선행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내면의 감사와 기쁨,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타자르의 현명한 말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논할 때 미덕과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합시다. 우리의 말을 통해 친절과 연민을 전파하여 긍정과 영감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한 번에 한 대화씩 더 자비롭고 조화로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에게는 늘 화해의 실마리를 남겨두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동료 또는 심지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과의 의견 불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분노, 분개 또는 복수에 대한 욕구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타자르의 지혜는 화해와 치유로 이어지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화해의 실마리를 남겨둔다는 것은 상대가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빵 부스러기를 남기고 그들을 이해와 해결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는 대신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이 행동에는 정서적인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아를 제쳐두고 공감과 연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한 단서를 남겨둠으로써 상대방에게 우리가 대화하고 이해하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이점이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성장과 화해의 기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양 당사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협, 용서, 과거의 불만을 기꺼이 놓아주려는 의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되고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화해의 실마리를 남긴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보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의 씨앗, 즉 싹이 트고 자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화해의 힘과 양육관계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적개심과 원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공감, 이해, 용서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 발타자르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항상 적들과 화해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둡시다. 갈등에 직면하더라도 용서, 이해, 연민의 힘을 받아들입시다. 이를 통해 상처의 치유, 관계의 강화,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의 가능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거절해도 호감을 얻는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요청을 이행하거나 모든 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나 상충되는 우선순위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요청이 우리의 가치나 이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바로 여기서 예의가 대두됩니다. 공손하다는 것은 우아함과 배려심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을 공손함으로 대하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감정과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공손함이 거절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손함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거절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안녕에 관심 있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결정이 우리에 대한 그들의 가치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공감을 형성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상대방에게 심오한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직함에 감사하고 존중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려운 상황을 우아하게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에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의 성격을 인식하며 친절과 존중으로 우리를 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거절할 때 공손함을 구현함으로써 친절과 이해의 문화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우아하게 배려하는 태도로 대응하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공손함과 공감의 행위가 표준이 되어 조화롭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발타자르의 지혜에 따라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가 우리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덕임을 기억합시다. 요청이나 거절에 대해 친절과 공감, 존경심으로 응답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자비롭고 이해하는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